통일부가 뭔가 그 포스터를 올렸어요. 뭔가를 이제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적절했다, 뭐 이런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이게 무슨 대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27일에 열리잖아요. 그걸 앞두고 통일부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뭔가 정책 제안을 해달라, 남북 정상에게 뭔가를 조금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그 예시글로 이런 것들을 담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금강산 정상에 같이 올라가요, 이런 것도 있지만 군대 가기 싫어요, 이거를 예시로 글로 올린 거예요. 뭐 군대 가기 싫어요와 같은 뭔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공모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통일부가 일단은 공고문의 예시로 왜 저런 글을 적었는가, 군대 가기 싫다는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고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걸 통일부가 적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누리꾼들 반응을 잠깐 강 기자가 짚어줄까요? 네, 이제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 같은데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야라면서 비난 여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좀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정부기관이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놓고 공개할 수 있냐라면서 최근 정부의 군 소홀 홀대론을 좀 주장하고 나선 누리꾼들도 있었는데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라든지 최근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그 연결식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더욱더 군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장 이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통일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대 가기 싫어요라는 표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황 의원님은 군대 가기 싫어요, 뭐 저 지금 논란, 오늘 뭐 황 의원님께서 그 사설도 쓰셨던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유, 사설은 뭐 제 개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라 정부가 바로 군 기피 정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글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물론 이제 진짜 직업군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빼놓고 군이 막상 좋아서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이 중요한 국방의 이유를 성스럽게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희화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저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7개를 보더라도요, 지금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 위협 문제입니다. 여기 대한 표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무조건 평화, 금강산, 이 관광 재개를 암시하는 뭐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가?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갖다가 확산하는 것을 유도하는 댓글 달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대 가기 싫어요, 이제 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통일부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일부 확인을 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 있어서도 청에서 입장이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백태현 대변인의 저 이야기, 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매일매일 이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요.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청와대에 물어보세요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통일부 기자들이 사실 통일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 늘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서 통일부 패싱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기자단 사이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직 정부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도를 하다 보면 각 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어떤 통일부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DJ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시절을 보면은 통일부가 여러 가지 뭐 장관들의 역할도 있었고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를 역할을 보다 보면 청와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파악된 내용도 별로 없고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답변밖에 못하고 있어서 저게 통일부 역할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바꿔보겠다, 이런 거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과거의 광화문 광장 모습이죠. 이게 계속 광화문 광장은 변신을 꾀해왔습니다. 이게 다 과거의 이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고요. 광화문 광장, 130년 동안 여러 차례 저렇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강병규 기자, 자, 지금 광화문 광장 10년 만에 또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제 현재 광화문 광장보다 조금 확장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공사 한 점 안 돼서 또 공사가 들어가는 셈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이 이제 바뀌어질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도로가 이제 광장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인도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차선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대사관 쪽에 있는 도로는 이제 한 방향 차로였는데 양방향 차로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차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광화문 광장, 기존에 있던 광화문 광장보다 약 3.7배 정도가 넓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선을 대폭 줄이고 저렇게 광장을 더 키운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 네,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이제 정책 발표를 갑자기 한 것, 물론 예전부터 추진이 되던 거라고는 하지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발표를 한 거 두고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용 공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뜯어고친단 말인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차선이 10개예요. 그런데 그걸 6개로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일대가 사실 교통난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차선이 줄어들면 교통난을 또 불러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이 변신을 한 지 10년도 안 돼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또 성형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방선거용 아니냐라는 예.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옳고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리는 소리인지를 떠나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시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 저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바꿔보겠다. 이런 거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과거의 광화문 광장 모습이죠. 이게 계속 광화문 광장은 변신을 꾀해왔습니다. 이게 다 과거의 이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고요. 광화문 광장, 130년 동안 여러 차례 저렇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강병규 기자, 자, 지금 광화문 광장 10년 만에 또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제 현재 광화문 광장보다 조금 확장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공사 한 점 안 돼서 또 공사가 들어가는 셈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이 이제 바뀌어질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도로가 이제 광장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인도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차선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대사관 쪽에 있는 도로는 이제 한 방향 차로였는데 양방향 차로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차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군이 막상 좋아서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 그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이 중요한 국방위원을 성스럽게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희화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문제는 단순히 저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7개를 보더라도요. 지금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 위협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무조건 평화, 금강산, 이 관광 재개를 암시하는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가?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갖다가 확산하는 것을 유도하는 댓글 달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대 가기 싫어요. 이제 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통일부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일부 확인을 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 있어서도 홀대론을 좀 주장하고 나선 누리꾼들도 있었는데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라든지 최근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그 연결식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예. 더욱더 군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장 이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통일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대에 가기 싫어요라는 표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황 의원님은 군대 가기 싫어요. 뭐 저 지금 논란 오늘 황 의원님께서 그 사설도 쓰셨던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유, 예. 사설은 제 개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라 정부가 바로 군 기피 정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글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물론 이제 진짜 직업군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빼놓고 통일부가 뭔가 그 포스터를 올렸어요. 뭔가를 이제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적절했다 이런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이게 무슨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27일에 열리잖아요. 그걸 앞두고 통일부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뭔가 정책 제안을 해달라. 남북 정상에게 뭔가를 조금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그 예시글로 이런 것들을 담은 겁니다. 보시면은 금강산 정상에 같이 올라가요. 이런 것도 있지만 군대 가기 싫어요. 이거를 예시로 글로 올린 거예요. 군대 가기 싫어요와 같은 뭔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공모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통일부가 일단은 공고문의 예시로 왜 저런 글을 적었는가? 군대 가기 싫다는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고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걸 통일부가 적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누리꾼들 반응을 잠깐 강 기자가 짚어줄까요? 네, 이제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 같은데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야라면서 비난 여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좀 세보니까 좀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정부기관이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놓고 공개할 수 있냐라면서 최근 정부의 군 소홀 청해성 입장이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예. 백태현 대변인의 저 이야기 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매일매일 이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요.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청와대에 물어보세요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통일부 기자들이 사실 통일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 늘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서 통일부 패싱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기자단 사이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직 정부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도를 하다 보면 각 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어떤 통일부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DJ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시절을 보면은 통일부가 여러 가지 장관들의 역할도 있었고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를 역할을 보다 보면 청와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파악된 내용도 별로 없고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답변밖에 못 하고 있어서 저게 통일부 역할